자, 오늘 배울 거는 생명 시스템과 세포.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은 생명체 구성 단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거든. 동물이나 식물 이런 생명체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 몸에 세포들로 돼 있지, 그치?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야. 기억나지? 동물하고 식물하고 약간은 다른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모여서 이 사이에 안경이 부러졌어요. 방금? 네. 어떻게? 뭐 하다가 모르겠어요. 잠깐. 자, 해도 돼요? 왜 안경 지금 테 붙어 있어? 자, 테가 그러니까 조금 오래 쓰려면 좀 단단한 테 있잖아. 좀 굵은 테.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은데. 잘 부러지니까. 자, 그래서 식물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관 개체, 그치? 그 다음에 동물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생명체.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 단계는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는데 한번 그냥 보도록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세포의 구조. 세포들이 이제 안에 세포 내 소기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그림은 책을 한번 보고, 크게 이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동물 세포는 일단 세포 모양이 규칙적이니 불규칙하니? 좀 둥글둥글 불규칙하지? 그래서 세포가 모양이 둥글둥글 이렇게 좀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식물 세포는 모양이 육각형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식물 세포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겉에 단단한 뭐가 있지 이게? 그렇지.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죠.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가운데 이제 뭐 있어요? 핵이 있죠. 자, 핵부터 한번 볼까? 핵이 하는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핵이 이 세포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생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핵 안에 이제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앞에서 한번 배웠듯이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를 DNA라고 하죠. 그래서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요 안에 있죠. 핵을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자세한 그림은 거기 책을 좀 참고하고, 핵 옆에
소포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소포체 이런 게 있는데, 인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아, 다시. 인이, 왜 여기서 인이 나왔냐. 그래서 또 딴 생각했다. 인이 아니고, 인은 핵에 있어요. 인이 아니고,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리보솜에서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정도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히만 얘기해주면, 핵 안에 유전 정보, DNA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있거든. RNA. 들어봤니? RNA가 전사라고 해서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요. 복제를 해가지고 요 핵 옆에 리보솜으로 나와요. RNA가. 그러니까 DNA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DNA가 만약에 빠져나와 버리면은 이 세포에는 핵에 유전물질이 없으니까 이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RNA가 리보솜으로 와가지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미노산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무슨 결합한다 그랬지? 이름 기억나니? 펩타이드.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 정도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이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면 여기 동글동글한 리보솜 옆에 이렇게 길 같은 통로가 있어요. 이제 소포체라고 하는데, 여기를 따라서 단백질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소포체라는 것은 단백질에 이동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소포체가 약간 떨어져 나와서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형태가 있거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골지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단백질이 이 골지체까지 와요. 그럼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단백질의 막을 쌓아요. 막을 쌈이라고 그러면은 쌈 싸먹을 때 그 쌈 아니 맞지? 한글이. 그래서 단백질에 이제 막을 싸서 세포 밖으로 단백질을 내보내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이 단백질을 내보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그 전에 배웠던 뭐 효소 이런 것도 단백질이고 호르몬 그런 성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같이 묶어서 좀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 DNA의 정보에 따라서 핵 옆에 조그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소포체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골지체로 가서 골지체에서 막을 씌운 다음에 세포 밖으로 내보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뭐 모양은 대강 그릴 때 뭐 이런 모양으로 보통 표시하는데,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어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세포
세포 호흡을 하게 도와줘요. 세포 호흡을 해서 이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줘요. 세포 호흡, 이것도 중학교 때 한번 배우는데 세포 호흡이 어떤 거지? 세포 호흡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세포 호흡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럼 초등학교 수준이라 그랬지. 세포호흡이 뭐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세포 속에 이제 영양소가 공급되잖아, 그렇지? 혈액을 따라서 이제 세포로 공급돼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은 또 산소가 혈액을 따라서 세포 속으로 공급이 돼요. 그럼 이 영양소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영양소를 분해시키죠. 분해시키면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나오지.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거고 나오는 또 노폐물 있지. 이산화탄소나 뭐 물 같은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혈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나가고 물은 우리 몸에서 뭐 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남으면 또 오줌을 통해서 뭐 땀이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포호흡을 하는 곳이 어디다?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하면 뭐가 만들어져? 에너지. 이 에너지 가지고 이제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는 없고요. 식물에만 있는 자세한 그림은 책을 보세요. 지금 빔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식물에만 있는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 엽록체가 하는 기능은 알지? 하는 작용은 뭐예요? 광합성 하죠? 광합성. 광합성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포도당 같은, 그치?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만들죠. 유기물을 합성한다. 무기물, 유기물 이제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무기물, 유기물 차이점이 뭐니?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소가 없거나 한 개 정도 갖고 있는 거를 무기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탄소 있어요? 없어요. 무기물이에요. 그다음 뭐 CO2 탄소가 하나 있죠. 무기물. 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그럼 유기물은 탄소가 2개 이상 많이 결합하고 있는 물질들이 유기물이라 그래. 그래서 광합성에서 만드는 포도당 화학식 혹시 아니? 잘 나오니까 좀 알아주세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6, 12, 6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탄소 개수 되게 많지.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 결합하고 있는 걸 보통 유기물이라고 해요.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고.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광합성 과정도 알고 있나? 어떤 물질 탄소하나? 그러니까 광합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화학식으로 쓸까? 뭐 필요해? 물, 그지? 그다음 뭐 이산화탄소. 그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 식물이 이제 물은 뿌리를 통해서 보통 흡수할 거고, 그치? 이산화탄소는 잎의 뒤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돼? 빛 에너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빛을 받아갖고 얘네들을 합성시켜서 포도당 하고 산소가 나오죠. 이게 이제 광합성 과정이고 화학식 썼으니까 개수까지 한번 맞추면은 개수 맞출 때는 알지.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무슨 개수가 맞아야 돼?
원자 개수, 그치? 그 맞춰보면은, 맞출지는 않을 거예요. 666, 요 정도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개수야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염록체에서 광합성하고. 그 밖에 이제 책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는 게, 액포 한번 볼까요? 액포? 좀 크기가 좀 크게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액포라고 있어요.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 있고요. 동물세포도 있어요. 근데 세포가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된 젊은 세포들은 액포가 보통 잘 없고 세포가 오래돼서 이제 생명활동을 오랫동안 하고서 늙은 세포들은 액포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요 액포 안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 물 같은 거 포함되어 있고 뭐 노폐물 뭐 그 밖에 뭐 색소 다른 물질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뭐 세포에서 생긴 뭐 노폐물이나 물 같은 게 좀 저장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닥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여기다 쓸까? 칸이 모자르네. 세포막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세포막. 세포막은 뭐 할까? 이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이제 필요한 물질이 뭐야? 혈액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돼? 산소하고 영양소 필요하죠? 영양소나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양소, 산소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하면은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발생하지? 걔네들은 또 혈액으로 다시 내보내주죠. 그래서 뭐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데 그러면 필요한 물질, 불필요한 물질 이렇게 물질 교환하는 통로 역할하는 것이 누구야? 세포막이지.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 교환을 하는 통로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은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만 있어. 세포벽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세포의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는데 관여하죠. 그러니까 식물세포만 여기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세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좀 유지를 하잖아. 그치? 보통 육각형 모양으로. 세포벽의 성분은 참고적으로 셀룰로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2학년 때 이제 생명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배웠던 게 또 나오긴 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일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쪽 가지고 설명했는데 리보솜이나 소포체나 골지체나 이런 건 식물세포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기본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식물만 갖고 있는 건 누가 있다 그랬죠? 아까? 염록체하고. 그렇지, 세포가. 그래서 여기다 따로 한번 써볼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염록체하고 세포벽. 이 두 가지. 액포는 헷갈리면 안 돼. 액포는 동물 세포도 좀 늙은 세포들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면은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소기관 중에 이중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만도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이 있고 막으로 안 둘러싸인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중막으로 된 애가 핵 중요하지. 생명활동의 중심, 뭐 유전력 뭐 있고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얘네들이 막이 2개로 쌓여져 있어요. 이것도 참고. 자, 그래서 세포 구조 알아두고 요거 지우고 이제 세포 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 아까 뭐라 했어? 물질 출입을 조절. 결실 지구를 조절한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에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데 맨 밑에 그림 나오죠? 책에. 간단하게 한번 보자.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자. 세포막. 여기가 세포 뭐 안쪽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하자. 이거 아니야? 여기 뭐 핵 있겠지?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근데 세포막은 크게 그림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약간 월층이 비슷하게 저기 원소들이 막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야. 이거 인지질이라고 해요. 인지질. 근데 인지질이 지금 보면은 한 개층, 두 개층. 요게 인지질이야. 요런 게 두 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인지질이 나왔으니까 얘 구조를 한번 봤을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인지질의 이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다, 뭐 잘 섞인다, 어울린다. 그래서 물하고 친한 성질이라고 해서 친수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있는데 뭐 머리, 꼬리 이렇게 잘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봐서 꼬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성. 그 물하고 친하지 않으면 거꾸로 기름하고 친한 뭐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보니까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에 보니까 둘 다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전부 다 인지질의 머리 쪽 친수성 띠고 있는 얘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이라 해서 막단백질 아니면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약간 움직여 다녀요. 유동성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지질, 옆을 이렇게 흐물흐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이다.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은 물질을 교환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인지질로 어떤 물질이 교환되고 막단백질로 어떤 물질이 교환되는지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지, 그치? 거기 한번 볼까? 이거 원래 그림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빔이 안 나오네. 자, 첫 번째 여기다 따로 한번 써보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들락날락. 그러니까 요 사이로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 아니?
하는 물질이 기체 분자들 있어요. 기체 분자들. 아까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체가 뭐라고? 산소, 세포 발효. 그다음 뭐 이산화탄소도 내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입자가 작은 기체 분자. 요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대항하라.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라 그래서 지용성이 뭐야? 어? 기름은 진짜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물질, 그치? 그래서 뭐 지질 분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지방 들어봤지? 지방. 고등학교 때는 지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중학교 때까지는 지방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질의 종류 중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이 있는 거예요. 중성 지방. 그 다음에 뭐 방금 배운 인지질. 이것도 인지질, 지질의 종류야. 그 다음에 뭐 2학년 때 배웠는데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물질, 분자 크기가 좀 작은 기체 분자, 뭐 지용성 물질, 지질 분자, 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이온들. 이온이라 그러면 너네 저기 물에 녹아가지고 플러스 끼는 뭐 양이온, 음이온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사람이 만약에 소금 먹었어, 소금. 소금이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소금. 그렇지. NaC, 그치? 근데 소금을 먹으면 물에 녹을 거 아니야. 녹아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지, 그치? 녹아가지고. 이런 뭐 이온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너네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치?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무슨 영양소, 무슨 분자가 되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포도당이야, 포도당. 응?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어서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소화되면 포도당이 이 영양소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야?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되냐? 아까도 했잖아. 아미노산. 그래,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원리는 뭐냐면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이 뭐야? 퍼지는 거지. 근데 많은 쪽에서 어디로? 부족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항상 많은 곳이 있으면 또 적은 곳이 있는데 밀도가 차이가 있는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이동이 간다.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굳이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라는 현상이 있어요. 삼투. 자, 삼투 한번 보자니. 이것도 중학교 때 한번 배워. 기억이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배웠니? 뭐지? 그막 배추에다 소금 뿌리는 거. 그치, 그런 거 할 때, 그치. 그 식물이 뭐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물 흡수할 때, 뭐 이럴 때, 뭐 이럴 때 아주 나오는데,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예요. 그러니까 얘 확산하고 헷갈리면 안 돼. 확산은 많은 쪽에서 어디로?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 그 다음에 삼수 현상은 뭐야? 거꾸로 농도가 약한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같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현상, 이름을 삼수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이런 실험도 한번 봐두면 좋은데, 자, 뭐 이렇게 U자관이 있어요. 자, U자관에다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세포막이나 반투과막을 설치한 다음에, 반투과막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갈 수 있고 거꾸로 잘 못 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 세포막을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설탕물을 넣었어요. 설탕물이 좋니? 소금물이 좋니? 설탕물. 자, 설탕물을 넣었는데 이쪽이 예를 들어서 10% 설탕물을 넣었고요. 이쪽은 몇 퍼센트 할까?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40% 할까? 40% 설탕물을 넣어볼게요. 그럼 누가 농도가 더 진해요? 설탕물. 아, 이거 설탕물이죠. 얘가 농도가 진하죠? 얘가 농도가 흐리고. 그럼 요 안에 있던 물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저에서 고로 가니까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언제까지 이동할까? 같아지. 그렇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물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쪽 설탕물은 농도가 점점 진해질까 옅어질까? 진해지겠지. 물만 가거든. 설탕은 가지 않아. 물만 가면은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지. 그럼 이쪽 설탕물은 물이 자꾸 오니까 연해져. 농도가 연해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같아지면은 더 이상 물은 이동하지 않겠죠. 실제로 물은 뭐 농도 같아지면은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게 약간씩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이동하는 게 안 보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쪽 물은 증가해요. 그리고 이쪽 물은 어떻게 돼? 감소해요. 그래서 높이 차이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삼투 현상. 우리 생활에 뭐 삼투 현상을 뭐 이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책에 표 있지, 그치? 표 한번 보자.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지? 나는 완전 잘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지금 고등학교 공부 좀 하고 있는 거지? 어때? 중학교 내용에 비해서 뭐 과학이나 다른 과목이나 많이 어려워지니? 그냥 할 만은 하지?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또 많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나마 이제 조금 쉬워요. 그나마. 근데 왕창 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고2 올라가면은 또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내용도 좀 어려워지고,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 가면은 물화생지 4과목으로 나뉘잖아요. 그치? 그럼 좀 깊이 들어가고, 문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배워야지. 자, 3투. 세포에서 3투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특징점들이 있는데, 자, 동물 세포하고요, 식물 세포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동물 세포
식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중에 세포벽이 있는 애가 누구야? 식물이죠. 네, 그 애가 세포벽이 있어요. 얘 때문에 삼수 현상이 동물하고 식물에 좀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세포들을 뭐부터 아까 책 순서대로 할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농도 용액에다가 이 세포들을 빠뜨렸어요. 저농도 용액을 다른 말로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다는 얘기야. 저장액에다 빠뜨리면은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 비거 농도가 낮은데 여기다 동물세포 이렇게 빠뜨렸어요. 그러면 용액 자체가 농도가 낮대요? 그러면 세포가 농도가 용액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세포로 들어가니 세포에서 빠져나오니? 나와요? 네. 물이 고에서 저로 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지. 일로 들어가요. 근데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건 뭐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양이 어떻다는 거야?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이 들어가는 게 많으면 세포가 팽팽하게 부피가 어떻게 될까? 팽창하겠죠.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 생겨요. 다른 뭐 있을까? 부피가 그런 뭐야? 팽창해요. 만약에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세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다가 그 다음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가 세포를 놨대요. 농도가 같으니까 뭐 등장액이라 돼요.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그렇지, 같은 등자겠지? 그래서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그럼 농도가 같으면은 물이 들락날락 한다 그랬잖아, 그치?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어때? 같겠죠? 그럼 이 세포의 크기는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세포의 크기가, 뭐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농도가 진한 용액. 진한 용액은 그럼 뭐라 그럴까? 고장이. 그렇지, 고장.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아요. 자, 고장이. 농도가 진해요. 그럼 세포가 오히려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래, 이번에는 물이 어떻게 될까?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조금은. 근데 나오는 게 많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 안에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의 반대니까 수축? 이렇게 할까요? 쪼그라들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식물 한번 보자. 자, 식물세포를 모양이 좀 규칙적이죠? 그냥 육각형 다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메모로 이렇게 합시다. 저장액에다가 넣었어요. 저장액. 그럼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많아요. 나오는 것보다. 그럼 얘가 물이 막 들어가니까 좀 팽팽해지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얘가 좀 단단하고 질기거든. 이 겉에 있는 세포벽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팽팽해지다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커지지는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동물 세포는 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농도차가 심해서 터질 수도 있다, 그렇지? 커지다가. 근데 얘는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약간 증가하다가 책에는 뭘로 나왔니? 세포가 그냥 팽팽해진다 그 정도만 나왔네, 그치? 약간 팽팽해져요. 약간 팽창?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겉에 단단한 세포 벽이 있으니까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등장력은 어때? 농도가 같대요. 그러면 위에 동물 세포하고 똑같이 뭐야? 그렇지.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비슷할 테니까 부피가 일정하겠죠. 그럼 얘 고장이기에 빠뜨렸을 때 식물 세포를 농도가 진한 용액에 빠뜨렸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 나오지? 상대 현상에서 나와요.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원래 수축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겉에 단단한 세포 벽이 있으니까 세포 벽을 수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럼 그 안에 물이 빠져나오면서 안쪽 부분만 수축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겉에 세포 벽은 그대로 있고 안쪽에 물이 빠져나오면서 세포 막 부분만 이렇게 수축을 해버려요. 세포 막 안쪽.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포 벽하고 세포 막이 원래 거의 같은 위치에 붙어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세포 벽하고 세포 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 세포 전체 크기는 뭐 굳이 쓴다면 약간은 감소할 수 있겠지. 겉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더라도 물은 좀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약간 감소한다. 도피, 수축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요거 동물 세포는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넣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식물 세포는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팽창하다가 멈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저장액에 아니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동물 세포는 물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세포 자체가 부피가 쫙 줄어요. 근데 식물 세포는 겉에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안쪽만 수축이 되면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어떻게 돼? 분리가 됩니다. 이해됐지? 밑에 마찬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풀고 갈게요. 먼저 풀어봅시다.